오늘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좀 이게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서 퇴사 통보를 받고 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나가 있기도 하고, 원래 일찍 자야 되는데 자꾸 늦게 자고 이래갖고 몸도 안 좋은데 오늘도 또 늦게 자게 생겼어요. 어제는 또 잠이 안 오더니 오늘도 근데 또 못 잘 것 같아요. 어차피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오늘 갑자기 부장님이 찾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장이랑 알바랑 얘기할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긴 했어요.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촉이 맞았고, 이제 알바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저만 자르는 건데, 그냥 말을 그렇게 알바를 이제 없애고 정규직 위주로만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자르는데 제일 빨리 자르는 게 전지는 모르겠는데, 안정적인 어쨌든 수입이 있는 알바였고 솔직히 계속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월이나 3월쯤이면은 이제 그림 그리려고 했던 그런 기계도 사고, 이제 그 기계를 사면은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그림 그리고 그림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림 강사 쪽으로 취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바를 잘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횡성수설하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는 시간도 주고 기회를 준다고 이제 12월 말에 자른다고는 했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좀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솔직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계가 비싸긴 비싸도 사실 아끼면은 살 수 있었던 돈인데, 그 그림 그리는 기계가 태블릿이라고는 하는데 360 정도거든요. 물론 직장에 따라서 부담 안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140대였거든요. 그러면 3달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써야 살 수 있죠. 근데 2년에 3달이면 솔직히 핑계긴 핑계죠.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왜냐면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돈을 모으려고 했다가 돈이 너무 안 모이는 걸 알고 어, 좀 먹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먹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코로나 때 좀 크게 아팠어가지고 응급실 2번 가고 병원을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고 헬스장도 가고.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좀 돈을 많이 썼어요. 헬스장은 PT는 안 받았는데 그 중고나라의 그런 양도권 올라온 거 싸게 사가지고 38만 원을 주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운동하고, 3개월을 운동을 하고 8kg를 뺐어요. 근데 원래 4개월치 정도 되는데 제 코로나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띄엄띄엄 가고 막 이래서 거의 한 달은 안 갔고, 어쨌든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학원 갈 돈은 물론이고 기계 살 돈도 못 모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잘려버리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었는데 퇴직금 받고 지금 모아둔 거까지 하면은 카드값 갚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안정적인 수익이 딱 끊겨버린다고 하니까 돈을 못 쓰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다음 달까지 나갈 카드값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다음 달도 약간 걱정이 되고 막 그냥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막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 지금 오후에는 알바를 또 다른 거 투잡을 하고 있는데 진짜 두 번째 알바를 잡은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뭐 성경지명이라면 지명이죠. 뭐 완전히 그냥 뭐 잘릴 줄도 모르고 그냥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해서 투잡을 잡았는데 어 투잡이 원잡이 되고 원잡이 그냥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되게 좀 상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좀 현명하시고 좋은 말씀인 게 너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투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두 번째 일이라도 있어서 너가 지금 당장 잘려도 덜 불안하지 않냐. 맞는 말이더라고요, 솔직히. 두 번째 일을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오전 알바를 구해서 다시 돈을 모아서, 어, 그림을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또 주변에 물어보고 조언을 해보니까 아예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림을 배워보는 건 어떻냐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흔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막 진짜 미친 듯이 그림이 좋고 그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그림밖에 없고 그나마 그림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고 뭐 알려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강사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강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림이면 당연히 더 좋고 너무 피곤하네요. 근데도 또 막상 누우면 또 못 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어쨌든 강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강사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차라리 진짜 직장을 그냥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고 그 그림으로 그림을 계속 포트폴리오를 내고 강사를 준비를 하는 건 어떻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지인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취업을 해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인생이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뭐 퇴직을 60살에 한다고 대충 쳤을 때 30년 동안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돈을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라는 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은 더 이상 흥미도 없고 하기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이제 직업이 되면 싫어지는 판에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고 싫어하는데 그냥 돈만 보고 아무 일이나 한다? 그럼 이걸 과연 30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아무리 현재에 집중하고 뭐 이번 달만 버티자 1년을 버티면 2년을 버틴다 2년을 버티면 뭐 5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30 근데 30년은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갑갑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정말 잘 살았으면 흔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공부나 수능 재수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진짜 딱 1년만 그림 죽어라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취업하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재력도 안 되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진짜 아예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원비를 모으고 기계를 사고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진짜 조금씩 해서 포트폴리오가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학원 다니면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만들 거를 이제 직장 다니면서 포트폴리오 한 달에 만들 거를 뭐 3개월 뭐 9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강사를 강사 시험을 보고 강사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그때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거를 일단 이번 달 말까지 가져가고 면접을 알아보고 직장을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그림이든 예체능이든 예체능 자체가 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저 지방대 4년제를 나왔지만 지방대조차도 제가 학교 끝나면 맨날 학원 가가지고 6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고 막 이랬는데 아마 예체능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뭐 노래든 춤이든 맨날 학교 끝나고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연습실 있고 뭐 학원 다니고 이랬을 텐데 그걸 아니까 이제 나중에 그림을 배울 때 그림만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그려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에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도박적인 게 만약에 그림을 하고 알바를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했는데 1년만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 쪽으로 만약에 취업을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취업을 하고 진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솔직히 점심때 통보 받고는 그냥 오전 알바 구하고 지금 이제 오후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알바 2개를 그냥 하면서 계속 다니고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투잡해본 사람은 다 알 텐데 투잡 자체가 엄청 손해보는 구조예요. 만약에 식당을 한다고 해도 투잡을 하게 되면은 바쁜 시간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점심시간에만 쓰고 버려지고 저녁시간에만 쓰고 버려지고 이러는데 만약에 정직원이다 하면은 안 바쁜 시간부터 바쁜 시간까지 계속 있으니까 월급이 이제 좀 편한 시간 안 편한 시간 다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무조건 겹치기 때문에 식비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투잡을 추천을 안 드려요. 예를 들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 치면 한 직장에서 12시간을 하는 게 낫지 6시간 6시간 다른 직장에서 하면은 밥값은 밥값대로 못 받고 돈은 돈대로 줄어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직장을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고 강사를 다니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완벽한 안전한 직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진짜 뉴스나 이런 데서나 봤지. 그냥 알바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일하는 곳이 엄청 바쁘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엄청 바쁘고 제가 있어도 바빠요. 힘들고 막 죽겠는데 뭐 저를 자르고 이제 또 몇 명을 들여올지 아니면은 진짜 뭐 저만 자르는지 아니면 여러 명을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려도 제가 볼 때 이거 힘들어서 못 있어요. 뭐 내년에는
덜 바빠지긴 하겠죠. 지금은 이제 병원은 다 성수기라서 바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남겨둘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 뭐 남겨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씁쓸해요. 평생 직장은 진짜 없어요. 아니 알바조차도 막 아니 오히려 알바가 싸거든요. 정규직보다 싸고 훨씬 그냥 굴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뭐 간호사나 조무사면 알바 월급에 막 2배거든요. 2배인데 1.5배 뭐 2배 이런 식인데 그런 알바를 다 버리고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모르겠어요. 제가 잘리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건지 사실 알바가 싸잖아요. 그래서 알바로 계속 회사 굴리는 사람들도 있고 전에 카페에 일하고 잘렸을 때도 카페가 카페가 직원이 14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주일에 이틀씩 뭐 6시간 6시간 뭐 12시간인가 14시간인가 그 시간 안 넘게 딱 끊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14명을 쓰는 거예요. 진짜 뭐 물론 시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높아진 시급으로 어차피 생활하는 게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약간 조삼모사예요 어차피. 근데 인건비 아끼겠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또 갈려 나가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틀씩 일한다고 거기 계속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카페에서 잘리기 전에만 해도 4명인가 5명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를 당했죠. 막 제가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짧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말을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근데근데 거리는지 또 말버릇이 이상해졌는데 저는 안 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낯도 가리고 사람이랑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랑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보니까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실함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에 좀 반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대화를 걸거나 대화를 하지 그냥 뭐 얼굴 예쁘다고 친해지고 싶고 뭐 잘생겼다고 친해지고 싶고 이런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예쁘면 눈이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예쁜 사람이다 이 정도고 근데 아,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맞아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물어봤어요 알바생한테 제가 뭐 상처 준 게 있냐고 근데 한 명은 우리가 뭐 상처를 줄 정도로 대화를 나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좀 가끔씩 장난치고 이랬던 사이인데 뭐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그런 건지 이제 안 그런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었고 눈도 막 커지더라고요. 동공이 커지면서 아니 뭘 상처를 줬다고 자르냐고 막 그래갖고 이제 나가기 전에는 장난으로 막 상처 좀 받아보고 싶냐고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이랬는데 어쨌든 거기는 매니저라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져 갖고 잘렸고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그 알바생을 뽑을 생각이 없고
인원 감축을 하고 이제 대체를 하려고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2년 가까이 거의 일을 했고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바 생활만 했고 대학교 졸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죠. 3년이니까. 남들은 지금 제 나이까지 취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수생인 사람들은, 그리고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나이를 참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이 될 줄 몰랐거든요. 서른이면은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 준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이를 30을 쳐먹었는데 알바 생활을 하고 있고, 알바할 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나이 많은 형들이나 뭐 누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한심하게 봤어요. 제가 알바를 할 때는 왜 이렇게 나이 많은데 알바를 할까, 취업을 안 하고 알바를 할까 그랬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사정이 있고 막 이러 보니까 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알바생들 막 나이가 27, 28이면 많아 보이죠.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취준하는 나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30이 알바는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병원에서도 알바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나이가 다양한데 30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알바하면은 다 20살 초반 중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4명이에요, 알바인데. 어, 남자는 알바가 4명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30 막 몇 살이 넘어가고, 30 중반 막 이래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알바를 했는데, 잘리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장을 가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직장도 만약에 제가 2년, 5년, 10년을 했는데 잘리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알바를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올리고 퇴사 통보 받고 이걸 올리는 게, 다른 데서는 솔직히 누명만 아니고는 그냥 그만두는 거에 있어서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길게 일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당연히 알바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몇 달 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잘린 적도 많고, 뭐 제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장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장은 정직원을 원하는데 제가 좀 어릴 때 좀 패기가 넘쳤어요. 그래갖고 전화해서 그냥 정직원 뽑으실 때까지 그럼 저를 써달라. 정직원 뽑으면 제가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안 뽑으면 그만인데 뭐 제 패기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뽑으셨겠죠, 사장님이. 그래서 진짜 정직원 오기 전까지 제가 알바를 하고 정직원 오고 제가 잘렸어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최저임금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서빙 알바 면접을 보는데 뭐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500원 더 달라 그랬어요. 왜 내가 더 줘야 되냐고 막 이랬더니, 저는 그때 그냥 최저임금 받으면 제 인생이 최저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500원만 더 달라고, 열심히 할 테니까 500원 더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시급이 500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도 막 500원 올려달라 그랬는데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500원은 못 올려준다고. 근데 200원인가 300원을 더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자신감 있고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일이 편하고 뭐를 떠나서 그냥 최저임금보다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나는 최저인생보다 15는 더 잘난 사람이 되니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심란하네요. 내일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내일도 이제 일을 또 나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만두라는 이런 퇴사통보 받고 나면 정내미도 떨어지고 다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 언제까지 일해? 이 말 듣고 나서 그 날짜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장이 야 너 뭐 언제까지 하고 뭐 사장이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 그러면 그 이번 주 내내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이번 주에 그냥 씨발 그만두지 이러지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냐고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욕이 많은 사람인데 하여튼 씁쓸해요. 씁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봤고 어차피 저는 구독자도 얼마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속상해서 저같이 속상한 사람 있나 속상함을 좀 나누고 들려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제 하소연인데 이제 자려고요.